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박병주 주식 투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참 오랜만에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합니다. 8월 이제 달에 강의하고 나서 이제 추석 특집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제 간단히 이제 박병주 매니저는 또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박병주 매니저는 현재 그 매일경제 TV, 자, 매일경제 TV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오전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거기 TV 나오게 되는데, 현재 지금 9월 달에 1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1등을 했던 종목들은 한국정보통신이나 유신, 자, 이런 종목을 가지고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단히 제를 소개를 마쳤고, 자, 오늘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날입니다. 추석 이후에 그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자막에 보시는 대로, 자, 여기 밑에 부분에 제가 1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1800, 1900도 깨질 수가 있다. 좀 놀라셨죠? 여러분들 아마 좀 이거 너무 세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그 내년에는 1400도 깨질 수 있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상당히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어찌 보면은 시장 그렇게 되면 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먼저 답답하실 분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필승불패, 이길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이기는 전략, 그리고 또 이렇게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종목이 있어요. 이기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그 큰 행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저렇게 빠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방향성만 정확하게 찾으면 거기에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오늘 끝까지 방송을 들으시면은 거기 해법이 있어요. 해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제가 9월 9일 날 새벽에 지금 강의를 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추석 연휴를 앞두고 꼭 오늘은 박병주 주식투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꼭 녹화를 해 둬야겠다는 그런 책임감, 또 오랫동안 또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 새벽에 녹화를 하는 건데, 자, 먼저 요즘에 가장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게 바로 여러분들 환율 시장입니다. 지금 환율 지금 이 시간 새벽에 9월 9일날 새벽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율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환율이 1386.49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 역의 환율 시장이죠. 야간 환율 시장에서 이루어가고 있는데, 요 1386원은요, 요 가격대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2009년 4월 달에 이 환율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참고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1330포인트입니다. 자, 요 정도 환율이면 거의 외환위기 수준이거든요. 자, 근데 주가는 왜 안 빠지느냐? 제가 그 얘기는 좀 더 할게요. 먼저 요거를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가 지금 거의 2380대잖아요. 그러니까 요 2380에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을 환율 시장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좀 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제가 분석하는 이제 이 환율에 1982년부터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40년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는데,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자, 주식을 바라볼 때 올바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뉴스를 보지 말고, 자, 이거 뉴스를 보면 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시장에서, 자, 무슨, 시장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환율 그래프, 그 데이터를 보고, 정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율은 어떤 특징이냐면, 시장 중에서 제일 똑똑합니다. 그래서 선행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 시장은 우리나라가 IMF 발생할 것을 18개월 전에 1996년에 6월 달에 암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IMF가 터진다는 것을 1997년 3월 달에 알려줬어요. 이제 터진 게 97년 12월 달에 선언을 했거든요. 이때 IMF 구제금융을 선언할 때 이때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주가는 다 폭락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때 내가 알았더라면, 사업한 사람들은 이때 알았어야 되겠죠. 주식한 사람들은 이때만 알았더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미리 현금화 시켜놓고 기다리면 대박을 쳤겠죠. 그래서 환율은 제일 영리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우리한테 먼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성격이 있어요. 자, 오늘 그거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원달러 한 40년 그래프인데, 자, 여기를 제가 앞으로 쭉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쭉 당겨서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이제 전입니다. 전인데, 이렇게 환율을 확장을 이렇게 시켜볼게요. 확장을 시켜보면은,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쭉 보면은, 자, 여기가 1997년 3월이에요. 3월. 자, 그러면 4월, 5월, 6월, 그리고 7월, 여기가 8월이고 9월입니다. 참고로 요 색깔은 상승, 빨강색은 하락이에요. 자, 요게 가장 지금 오늘 환율 강의 이게 바로 정수입니다. 오늘 제 강의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가 다 이해되고, 요것만 이해하면 거의 90% 끝나요. 근데 요처럼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급 강의를 해준 사람 없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고 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건데, 이 요게 120개월이면 10년이잖아요. 10년. 자, 10년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죠. 자, 그 말은 10년 동안에 매물을 뚫었다 그 말이에요. 가격이 저항 없이 매물을 다 뚫었죠. 뚫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고 나서 120개월 지지하죠. 그리고 여기가 60개월, 녹색이 20개월. 자, 120개월을, 자, 보시면은요, 120개월을 지지를 하죠. 이렇게 쭉 지지를 합니다. 4개월을 딱 지지를 하죠. 본격적으로 급등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900원이잖아요. 여기 900원에서 이제 2,000원까지, 거의 2,000원까지 갔습니다. 2,000원까지 가는데 몇 개월 걸린지 아십니까? 자, 여기가 지금 9월이거든요. 그래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만에 900원에서 환율이 2,000원 갔어요. 자,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뭐죠? 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IMF 위기가 왔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그러죠. 대단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위로 치솟으면 안 좋아요. 안 좋죠. IMF 위기가 왔다니까요. 이런 모양을 만들고 나서 여기가 이제 3월인데 요때만 딱 느낌을 챘다면 여기서 주식한 사람들은 모든 주식을 다 팔았겠죠. 왜? 여기 3월 달부터 그때 12월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코스닥에 있는 부실 기업들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은행들이 파산이 벗고 기아가 망했어요. 그때 부도났어요. 한번 부도났습니다. 우리나라 랭킹 10등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부도났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환율이
9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보여주었는데 이게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됐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래프는 우리한테 알려주었다. 뭐가? 볼린저 밴드라는 게요.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120개월이면 120개월 매물대를 뚫었다 그 말이거든요. 뚫고 나서 올라가니까 폭등이 나오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정배를 딱 시켜놓고 여기가 지금 정배를 딱 시킨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이것도 굉장히 고급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이 볼린저 밴드 차트가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려주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손을 썼더라면 그렇죠. 이 96년에 6월 달도 그런 일 여기 차트에서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뭡니까 부실 요인이 끝내고 현금 확보하고 그때부터 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물론 이때부터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바로 직전에 3월 달부터 서둘러서 완전히 초대박을 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요 그림을 기억했으면은 자, 지금으로 와서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우리나라가 한번 경제 위기가 왔을 때가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2008년 연말에 와가지고 자, 그때 볼린저 밴드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역정벨이 아닙니다. 120개월 상한선을 맞고 내려오잖아요. 자, 그 구분하셨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자, 지금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 요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에너지가 응축이 됐잖아요. 눈으로 딱 보이면 보이지 않나요? 모든 것들이 응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요 환율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 정도 수준이어도 위기 수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86원이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1330대 요 지수대거든요. 근데 우리 지수가 지금 2385 얼마든지 이렇게 밑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환율을 보니까 1,5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1,700원도 얼마든지 쏘아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이때처럼.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으면 지금 한국을 둘러싼 어떤 경제 환경이 익관돼 우리 한국을 둘러싼 어떤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위급한 상황이 익관돼 환율에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느냐. 자, 그거를 내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일본의 환율도 보세요. 자, 일본 이게 엔화거든요. 일본의 엔화도 보시면 그동안에 전부 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뚫고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일본의 엔화가 144엔에 머물 게 아니라 160엔도 갈 수 있고 180엔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웃나라 일본이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 자, 일본 엔화하고 우리나라하고 원래 10대 1 비율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1,440원은 저는 우리나라 9월 달에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저는 뚫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스나 그런 걸 보면 헷갈립니다. 데이터 그걸 보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또 우리 박병주 주식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료는 지금 이준우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굉장히 또 환율에서는 또 유명한 분인데, 제가 한국경제TV를 시청하다가 이분께서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발언보다도 중요한 힌트를 뭐를 얻었냐면, 여기 보시면요, 이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가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지점 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죠. 그리고 한 번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위기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 환율이 여기서 1372원인데 더 올라왔죠. 더 올라오고 지수는 빠지면 드디어 제가 보기에는 환율 1400원대, 종합지수는 아마 2250대, 아마 여기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서운 일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감을 이제 일단 잡으셨죠. 감을 잡으셨으면 다시 아까 그 강의로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같으면 저는 그래서 일단은 결론 먼저 내린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11월 달 정도에는 1800에서 1900포인트를 깨질 가능성이 있다. 아까 우리나라 환율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수는 1330 언저리에 있어도 되는데 격차가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에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년은 환율이 이제 1700원 정도 간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여기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환율 차트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 자, 보시면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볼때기를 쭉 폈다가, 자, 코로나 때도 거기를 막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 거기를 뚫었어요. 뚫었기 때문에 천정이 뚫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환율이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각도를 급하게 올리면 땡길 수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봄 정도가 되면 1700원도 가능할 수 있다. 일단은 여기 직전 고점 여기 1500원이 목표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충분히 그렇다면 우리 환율이 저 정도가 되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요렇게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겁나시죠?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겁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 와더라도 돈을 벌 수 있은 방법을 제가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올해 3월 달에 제가 올해 3월 달 동영상 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계속 제가 올렸던 종목이 있어요. 그때 시장의 폭락이 와도 반드시 올라갈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한 종목만 설명을 했어요. 자, 바로 뭡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뭡니까? 났던 종목이 있었죠.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종목이었죠. 그렇게 시장이 폭락이 오는 과정에서도 폭락이 왔을 때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자, 수익이 31%나 났습니다. 31%. 그랬었죠? 자,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또 우리 정회원들이 수익을 또 벗습니다. 우리 정회원들 건터님이라는 분이 32% 먹었다 하잖아요. 3월 달에 인버스에 몰빵해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먹었다. 자, 물론 기다렸죠. 그런데 그러면 3월 달부터 그때 3월 달 우리 지수가 2650에서 7월 7월 초에 2275까지 왔을 때 인버스는 이렇게 곧버스는 수익을 많이 먹었지만 일반 종목은 쪽박을 찼죠.
자, 그런 느낌 여러분들 느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하느냐? 어떻게 매매하느냐? 바로 이 종목이에요.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자, 메모하시고 요것만 보세요. 매매하려면 금융투자교육원. 자, 인터넷에서 이거 조사하세요. 그래가지고 회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ETP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자, 요거 금융투자교육원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증권 교육을 하는 데예요. 여기 전화하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 그 다음에 수료증 받고 수료증 번호를 거래하는 증권사 고객센터에다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법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요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겁먹을 게 아니다. 방법이 있다.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가 그러면 갖고 있는 종목을 일반 종목을 어떻게 팔어? 아까운데.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린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2000 그때 400원대 사신 분들이 있었죠. 요 분들은 40% 수익이 났었어요. 그때 4월, 5월, 6월 때. 자, 결단을 내리니까 자,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환율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렇게 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인 하락 시파가 시작됐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미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이제 나스닥 증시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빠지고 있어요. 유럽이 금리 인상을 0.75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도 빠지고 있는데, 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커다란 사이클이 연봉으로 보면 이렇게 커다란 사이클이 끝났고 이게 매듭이 끝난 거예요. 커다란 사이클이. 그러면 커다란 사이클이 끝나면 20년 선까지는 빠지거든요. 그래서 20년 선. 지금 나스닥이 11,769인데 6,000을 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자, 미국에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가지고 이제 보면은요. 여기서 요걸 봐보세요. 요걸 보면 파란색이 20이고 녹색이 120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녹색이 21선이 121선 밑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를 A파, 여기를 B파, C파라는 건데, 자, 즉 미국 나스닥 증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증명을 해보세요. 2009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그동안에 올라오는 약 한 3년 동안 대세 상승기로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올라올 때 20주가 120주를 데드 크로스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근데 여기서 데드를 냈거든요. 이런 데드 크로스를 또 2008년 요때 대세 하락 폭락 때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를 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냈어요. 그래서 요 데드 크로스를 내면 대세 하락으로 간다. 자, 그래서 2008년에도 여기를 자 보시겠습니다. 자, 2008년에도 보시면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반등 P 요렇게 이제 빠질 때는 A, B, C로 빠져요.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속임수로 B파 올려주고 죽음의 C파. 다시 한번 요게 죽음의 C파.
대폭락입니다. 대폭락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옛날 미국 IT 버블 때도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자, 여기서 데드크루스가 나오고 나서 그대로 오랫동안 빠져버리잖아요. 대세 하락. 자, 이런 것이 이번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나스닥은 여기까지가 A파, 반등 이제부터는 죽음의 C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자, 엘리어트 파동이 이게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여기 2009년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자, 2021년까지 약 한 13년 정도를 3년 정도 상승하면 그 장기 상승 파동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 A, B, C로 빠지는데 특히 요 C파가 죽음의 C파입니다. 지금 미국이 요 C파가 이제 진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환율한테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9월 21일 날 요때 기준금리를 0.75를 올릴 것을 유력을 하는데, 그러면 연말 때까지 기준금리 이 정도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 3%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미국으로 돈이 회귀하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도 부동산 문제가 요거는 제가 굳이 말하는 거 심각하죠. 근데 부동산 문제 지금 버블이 터졌나요? 아직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터지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터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근데 환율은 선행해 가지고 그거를 터질 것을 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환율 시장의 또 부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유럽이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0.75%를 유럽이 드디어 올렸어요. 자, 여기서 유럽이 지금 9월 8일 날 그 새벽 기사인데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0.5에서 올렸기 때문에 1.25%를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유럽은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제 여기 문제가, 이 국가들이 지금 국가 부채 125%에서 200%가 넘어요. 그러면 유럽이 균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이 생산자 물가가 30%를 넘고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독일 증시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독일 증시를 자 보겠습니다. 자, 독일 증시도 보면은요. 자, 우리가 뉴스를 보지 말고 데이터를 보면은 정확한 방향이 나오거든요. 자, 독일 증시를 보면은 지금 파동상 여기까지가 A파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반등 B파. 이제 요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를 10월 달 정도는 깰 거라고 봅니다. 10월 달 정도는 깰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올 가을이 되면 러시아가 연료를 문 닫아버립니다. 지금 유럽은 올 겨울이 너무나 추울 거예요. 너무나 추울 겁니다. 자, 이 부분들. 그러면 이제 독일 증시가 여기까지 A파가 진행됐고 B파 해서 여기 A파의 저점을 깨는 순간 저는 이 부분이 아마 10월 달부터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A파의 엘리어트 파동에서 A파의 저점을 깨는 순간 시장은 폭락이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시면은요.
자, 2008년에도 자,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입니다. 2008년에도 여기까지가 이제 A파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꼴랑지 A파의 저점, 여가 B파고 A파의 저점을 무너뜨리니까 그대로 대폭락이 나오잖아요. 대폭락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으로 당겨 보면은요. 자, 지금으로 당겨 보면은 자, 요 지점을 여기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무너뜨릴 때 요는 저는 9월 달은 어느 정도 지지할 거라고 봐요. 그러나 문제가 10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10월 달에 아마 폭락도 오지 않을까. 현재 그럴 가능성들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것은 또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과연 여기 부실한 국가들이 견딜 수 있는 거냐. 자,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또 중국 부동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은 이제 숨겨진 상태예요. 지금 억지로 그거를 막고 있는 상태인데, 자, 제가 그거를 보시면은요. 지금 중국은 그 문제를, 자, 요거 돈을 뱅크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 지금 이분이 중국의 전문가인데, 중국에서 부동산 100대 가장 큰 기업 중에서 26개가 이미 부도가 났답니다. 근데 중국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중국은 부동산이 중국 GDP의 31%예요. 요게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중국 내수 경제가 무너지고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죠. 자, 요 부분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증시에서 어디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자, 중국 본토 증시는 조금 왜곡할 수가 있겠으나 바로 이 증시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외국인들이 중국 바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그 시장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보실까요? 자, 홍콩 증시를 보면, 자, 홍콩 증시도 제가 파동으로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홍콩 항생 지수입니다. 자, 요것도 요걸로 2008년 때 요 하락할 때를 보면은요. 자, A, B, C 특히 A파의 꼬리 저점을 깨니까 순식간에 2달 만에 대폭락을 시켜요. 거의 50%를 뺍니다. 지수를 50% 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종합지수가 2400인데 이거를 1200까지 2달 만에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가 2400에서 1200까지 빼면 어떻게 됐어요? 일반 종목은 쪽박. 코스닥 종목은 아예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충격이 커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지금으로 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A파였죠. 근데 여기 지점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자, 여기를 깼다가 다시 들어올렸다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깨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깨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요겁니다.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홍콩 증시에다가 이 들어간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 자, 여기 보시면은요. 홍콩 증시에다가 들어오는 상품이 있어요. 자, 그거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요겁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ELS라고 들어보셨죠? ELS. 이게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 내 목돈을 보통 은행에다 적금으로 맡기면 국민은행이나 이런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자를 2%도 안 줘요. 근데 요 ELS는 뭐냐면 목표치가 달성되면 6개월 만에 5%씩 먹어요. 6개월 만에. 빠르면.
그러면은 1년에 10%를 먹잖아요. 2년이면 20%를 먹죠. 근데 요게 특징이 뭐냐? 자, 아까 보시면 홍콩 H 증시가 있으면 어느 라인이 있어요. 라인. 지지 라인이 있어요. 지지 라인은 보통 폭이 한 30에서 40%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안정되게 굴러가면은 만기가 보통 2, 3년인데 만기가 되면 3%를 먹어요. 한 5%를 먹죠. 그러니까 좀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이제 팔면서 뻥을 치는 거죠.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여기 지지 라인을 깨면 녹인이라고 손절매가 돼가지고 원금이 제로까지도 원금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가 보통 순조롭게 흘러가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지금 홍콩 H를 보면 이 녹인 라인이 거의 왔어요. 녹인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다 1억을 집어넣었다. 근데 만기가 가까워졌는데 녹인 라인을 깨면 내 원금 1억이 없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요 지금 돈이 19조가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런 게 여기 요 19조가 물려 있는데 요 기사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훑어보시고, 자,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과거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2008년 기사 내용이에요. 자, 2008년에 ELS가 땅을 쳤다.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2008년 이제 우리나라 증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증시 예를 들어본다면 2008년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ELS는 보통 우량 대형주나 아니면 지수로 하거든요. 자, 그때는 2008년대를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자, 지수가 여기서 500을 찍고 511을 찍고 계속해서 오르니까 한 5년을 오르니까 이제 금융사 고객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증시가 안정되게 오른다고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ELS를 들으면은 좋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뒤따라 듣거든요. 뒤따라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수가 그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망가지니까 여기서 요 자리에서 녹인이 생긴 거예요. ELS가. 그때도 몇십조가 날라갔죠. 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러한 위험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면 홍콩 항생지수. 자, 그럴 수밖에. 33,000원에서 지금 뭡니까? 18,000이면은요. 지금 녹인이 거의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16,000을 깨면 그때부터는 녹인이 돼가지고 손절매를 부르면서 알고리즘 매매에 따라서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요걸 들었던 이 상품은 다 날아가는 거죠. 19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날아가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날아간 돈을 메우기 위해서 국내 주식을 팔아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홍콩 H도 그렇습니다. 홍콩 H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서 중국 우량한 30개 종목을 거래를 합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A, B, C로 매우 많이 빠져요. 15,000원에서 지금 6,400, 요것도 녹인이 되고 있네요. 지금 6,400이니까. 요 정도 되면 녹인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홍콩 H하고 지금 홍콩 증시는 이제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중국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 골마 터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재료가 지금 이제 다시 아까 환율 시장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시장에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7년과 같은 이 환율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숨어 있는 악재가
나올 거예요.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산을 등반하다가 낙석사고 돌멩이가 떨어지는 낙석사고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런 낙석사고 돌멩이 바위덩이가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고 없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일반 종목 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니라 그러면 뭘 가지고 대비를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계속 거듭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일반 종목을 팔아가지고 요걸 사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죠. 일반 종목은 쪽박을 차지만. 그렇죠. 호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자, 그렇게. 그래서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블랙스완이라고요. 자, 블랙스완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백조는 보통 흰색인데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악재. 예상치 못한 악재인데, 자, 이 지금 그 대출 채권 담보부 채권이죠. 자, 요것에 대해서 제가 기사 내용을 하나 한번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기사 내용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그 2020년 3월 23일 날 나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1438까지 빠졌을 때. 자, 이거죠. 여러분들. 요거 빠졌을 때. 요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그때 당시에 2020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1800조가 지금 거기에 가입됐다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기업들하고 연관이 깊어요. 자, 여기 보시죠. 회사채, 미국 회사채에 투자한 근데 여기가 중국 기업들이 여기를 많이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그동안에 우리 지금 기준금리를 미국이 2월 달만 하더라도 0.25였어요. 그런데 9월 달 가면은 3.25로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연말 가면은 거의 4%를 끌어올린다 그랬죠. 자, 그러면 1년 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1600%를 인상을 시킵니다. 이런 예는 없었어요. 예전에 1980년대 볼커라는 사람이 금리 인상을 20% 이상까지 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때 저점 금리가 거의 10%대 해가지고 이 정도로 무시간이 끌어오지 않았거든요. 단기간에 올리는 배수로.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보통 그때 보통 0%대에서 되게 보면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근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부실채권 가능성이 이제는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런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미국 증시를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미국 증시가 대장이니까 아까 제가 미국 증시 나스닥을 설명을 드렸지만 아까 20주선과 120주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그런 일이 요거하고 여기서 벌어지고 또 여기서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죠. 부러지는 것도 폭락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나스닥이 저는 7천을 깰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7천을 깨면서 ELS 녹인 그 다음에 아까 저기 시에로 부실채권 가능성 이런 것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환율이에요. 그거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환율이 세계 어떤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율을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요 부분들, 요것이 이제 어떤 그 블랙스완의 가능성을 또, 이제 말해줄 가능성이 있다. 요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의 파동은 어떤 파동이냐.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요 아까 엘리트 파동 설명드렸었잖아요. 미국 증시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요거 설명을 드렸고, 유럽도 설명드렸고, 여기도 설명을 드렸고, 대만 증시를 보겠습니다. 대만 증시. 지금 외국인들이 40조를 팔았어요. 대만이 만약에 폭락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폭락이 나와요. 그런데 대만이 폭락할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만 TSMC죠. 파운드리를 가지고 삼성전자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 2009년 때 36달러에서 688달러까지. 자, 엄청나게 해먹었죠. 엄청나게 해먹었죠. 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점에서 쌍봉을 만들고 A, B, C. 저는 이렇게 보여요. 자, 보시면은요. 엄청나게 해먹었잖아요. 봐봐. 그러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 이미 지금 하방을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대만 반도체 이 종목이 부러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부러집니다. 이미 688에서 상당하게 많이 빠졌어요. A, 자, 여기서도 20하고 60 대도 나왔잖아요. A, B, C. 죽음의 C파. 자, 요걸로 놓고 보면, 이거는 삼성전자 같이 움직여요. 이걸로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보이죠. 42,000원까지. 왜? 삼성전자도 A, B, 지금 C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C파가. 삼성전자가 42,000원. 그러면 여기서 삼성전자가 여기 직전 저점을 깼어요. 여기를 깼잖아요, 또. 깼어요. 자, 깼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10월 달에 9월 달, 10월 달, 올해 연말 때까지 폭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역시 하이닉스도 지금 폭락의 길을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여기 직전 저점을 깼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결코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가 대장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끔찍하죠. 지금 대만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너무 겁을 준다. 저는 있는 그대로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면서, 자, 방향성을 알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이런 강의를 하는 전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대만. 자, 요런 부분을. 자, 그래서 지금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면은 미국도 10파, 유럽도 그러고 홍콩 이미 시작되고 대만도 그러고 당연히 대만이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폭락이 온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증시는 무너지는 거죠. 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의 본토 제가 뱅크런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수출한테 영향을 줄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렇다라면 자, 여러분들 자, 그렇다라면 자,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은요. 요거를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저는 요 정도까지는 쉽게 온다. 요 정도까지.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 오고 왔을 때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을 해봐요. 6월달 여러분들 6월달 기억나십니까? 자, 박병주 매니저가 여기 박병주 주식 투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제가 그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동안 추천한 게 바로 이 종목이었죠. 자, 추천한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었어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자, 그것만 추천했었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만 추천했어요. 요 종목만. 그랬죠. 요것만 했어요. 이것만 해가지고 결과란 쪽으로 돈을 벌었죠. 남들은 쪽박을 찰 때. 그랬을 때에 우리 전문가들은 이때 뭐라 했나요? 2600을 지지한다 그랬습니다. 결코 여기서 무참하게 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275 올 때 일반 종목도 같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1800이 온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왔을 때 오면은 그렇게 왔을 때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자, 환율을 보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로 바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내가 좋아. 박병주 매니저 종목을 말을 듣고 바깥탔어. 근데 내가 매도한 종목이 올라. 이게 무섭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 설명한 이유를 계속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잖아요. 큰 그림은 지금 바이돌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바이돌을 피하려면 요걸 사야 된다 이거죠. 이 종목이 이렇게 오르면 다른 종목들은 마이너스 50%가 나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이런 종목은 없어집니다. 왜? 이제 시파동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자, 그런데, 자,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서 메이저는 떠나고 있다. 개인들만 136조를 사고 있고요. 자, 외국인이 67조를 팔고 있습니다. 자, 요게 무슨 말인가? 요거를, 자, 여러분들 보게요. 요거 재밌는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 우리, 자,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는 자료입니다. 제가 요거, 자, 연구를 했는데, 2020년 1월 달부터 9월 8일까지 개인이 136조를 매수했어요. 연기금이 29조를 팔고 외국인이 62조를 팔았어요. 기관은 75조를 팔았습니다. 전부 다 팔았어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는 개인이 22조 매수, 외국인, 기관, 연기금 다 팔고 있어요. 자, 밑으로,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가 했던 요 조사한 근거입니다. 요 근거. 보이시죠? 136조 매수, 62조 매도, 외국인들이. 자, 요걸 제가 대신증권에서 나온 근거를,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은 개인들이 35조를 매수,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제가 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요거는 거래소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2021년 1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작년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9월 달까지 보면 외국인 37조를 매도, 기관이 50조 매도, 연기금 25조 매도, 개인만 88조 매수. 자, 요거를, 지수로 보면은, 우리나라 종합지수로 보면은, 자, 보시면은요, 제가 그림을 딱 그리면, 자, 여기, 요때까지, 요 구간에서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자, 그러면 조금 범위를 더 넓혀서 보면은요, 자, 지금 요 구간에서는, 여기 구간에서 136조를 사고 있어요. 개인만. 연기금하고 외국인은 팔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멀리 더 보겠습니다. 멀리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요때까지를 보면은요, 여기 평균 지수가 1560포인트인데, 요 구간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사고, 개인은 팔아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는 구간, 특히 여기서 거품을 내렸던 구간에서는 개인만 136조를 사고 있어요. 개인만. 여러분들
뭐 느낌이 안 오시나요? 느낌이 안 오시나요? 연기금하고 외국인들은 다 팔아먹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 구간에서 여기 1560대 사가지고 3000, 2000 넘어가니까 계속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데이터 가지고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요, 2008년 지수 여기서부터 2016년까지는 외국인이 64조를 샀습니다. 연기금이 43조를 매수했어요. 개인들은 35조를 팔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다시 표시를 하면은 여기 저점에서 이 구간, 요 구간 때는 외국인하고 연금이 합해가지고 110조를 매수했어요. 외인 연기금. 그런데 여기 올라올 때 여기 고점에서는 외국인하고 연기금은 팔고 개인만 136조를 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죠? 그러면 그래 됐을 때에 이제 어떻게 바닥을 치느냐? 아작이 났을 때, 아작은 어떻게 나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요런 ELS가 녹인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녹인. 제가 그러면 녹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제가 2008년대를 가지고 보여줄까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부터 녹인이 발생한 거예요. 녹인. 그러면 녹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멀쩡한 주식이 막 폭락이 나와요. 회사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고리즘이 뭡니까? 그 안에 인공지능이 막 돌아가면서 막 손절매가 손절매를 불려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게 녹인이에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지수가 삼성전자를 보면 녹인이 멀지 않았죠. 삼성전자가 녹인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 멀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 6월 달에 이번에 고생했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 떨어지는 것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 자,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인버스는 많습니다. 근데 요것만 해도 돼요. 거래량이 엄청나거든요. 자, 저는 요거를 일단은 올해 한 11월 중순 때까지, 미국 중간 선거 때까지 아마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질 거예요. 보통 보면 그때까지 많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중요한 우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10월 달에 폭락이 옵니다. 특히 미국 대선하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거 통계 있어요. 2018년에도 10월 달에 대폭락이 나왔죠. 2008년에도 10월 달에 대폭락. 이번에도 중간 선거 있잖아요. 11월 중순경에. 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좋은 분위기로 흘러갑니까? 지금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다시 살아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인, ELS 녹인.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출 담보부 증권 있죠. 그런 각종 파생 상품이 거미줄처럼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증시가 어느 지수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그게 전부 다 녹인이 되고요. 그게 또 그 블랙스완이 돼가지고 엄청난 이런 부작용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뭐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이 보여주고 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GDP의 거의 45%가 수출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찌 보면 세계 경제 가늠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그 사태를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지금부터 서둘러야 된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어떤 종목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태조 이방원, 태양광, 2차전지, 조선주, 2차전지, 방산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빠지느냐면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삼화전기란 종목이 자, 2008년 때 증시가 폭락할 때 요거는 2008년 그때 7월 달까지 막 계속 폭등을 했어요. 2008년. 그런데 증시가 이제 그 8월 달 이후에 부러지니까 이게 15,200원짜리가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3,000원까지 빠졌어요. 3,000원까지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15,200원짜리가 3,000원까지 부러졌죠. 왜? 대세 하락기 시파에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태양광, 조선주, 방산주,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조심해야 됩니다. 뭐 금양 같은 거. 이거 나중에 다시 5,000원 옵니다. 5,000원 와요. 왜? 종합지수가 부러지고 삼성전자가 부러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 전략은 뭐냐? 우리 전략은 저는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인버스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보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덱스 인버스의 기술적 분석을 다른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딱 보면은요. 자, 요걸 월봉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볼린저 밴드도 이거는 고수들만 알 수 있는 영역인데, 자, 요거를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자,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이제 볼린저 밴드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개로 구성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상한선이고요. 여기 중간선, 하한선인데, 자, 이 볼린저 밴드 이 볼때기가 이렇게 벌어졌다가 수렴을 하잖아요. 수렴을 했는데 밑으로 하방으로 타고 가면 폭락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나요? 수렴을 해가지고 상방으로 틀고 있잖아요. 상방으로. 그러니까 지금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요 떨어진 각도만큼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거를 누가 말해줍니까? 환율이.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우리 박병주의 주식 투어 제가 여기다가 제가 참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좀 못 지켰는데 지난번에 8월 10일 날 동영상 올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만에 올렸네요. 지난번에 운동하시라고 제가 올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올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좀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황에 대해서 자주 올리겠습니다. 자,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자, 이렇게 구독 신청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구독 여기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구독 중이 되고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